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렌더링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제 use callback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react memo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설명을 드리고 use memo도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되면은 워낙 쉬운 개념이라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app.js 파일 안에 여기 many 렌더링이라고 해서 이 렌더링을 여러 번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many 렌더링은 지금 100개의 아이템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일 때는 이제 마지막 거 렌더링 된 걸 체크를 위해서 콘솔에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onClick 메서드를 props로 받는 코드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헬로 월드가 100개가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렌더링이 되고 나서 업데이트라는 게 실행이 되고 다시 또 렌더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왜 다시 이게 렌더링이 발생을 하냐? 이제 리렌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리액트에서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리렌더링이 발생을 해요. 이 상태의 변경이 생기거나 또는 이 props의 변경이 생기거나 이 두 개의 경우에만 이제 리렌더링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props가 여기 상태는 바뀌었죠. 근데 상태는 바뀌었는데 이 바뀐 상태가 이 many 렌더링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이 스테이트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 곳에도 사용도 안 해요. 근데 이 스테이트가 변경됨에 의해서 이 app.js 파일은, 컴포넌트 파일은 다시 실행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many 렌더링이라는 컴포넌트도 또 실행이 돼서 무려 100번이라는 이 100번의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불필요한 렌더링이 많아지겠죠. 만약에 여기가 1000개가 될 수 있고 10,0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왜 문제가 발생을 했냐? 첫 번째는 일단 이 props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onClick은 변경된 게 없는데요?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훅이 사용되지 않고 선언된 어떤 함수나 값은 매번 앱 컴포넌트 파일이 다시 실행될 때마다 새로 할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매번 렌더링이 될 때마다 다른 친구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onClick이라는 게 메모리상에서 A라는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게 다시 실행되면은 이거는 B라는 곳에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얘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게 아니라서 여기도 prop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props가 변경된 거예요. 이 자동 완성이 어떻게 제가 말을 하는 걸 듣고 있나 놀라울 정도인데, 어쨌든 이 prop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prop을 변경하지 않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이제이션 한 콜백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use callback을 사용을 해서 onClick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use callback 안에다가 onClick을 감싸줬어요. 그리고 나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use callback이라는 거는 리액트 내에 어떤 메모리 할당을 해놓는 거예요. 이 onClick이라는 얘를 감싸서 여기에다가 이제 킵해놔. 이거는 다시 렌더링이 된다고 해도 얘는 이전 거랑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의존성으로 선언된 값이 바뀌지 않는 한, 여기는 값이 바뀌지 않는 한 얘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게끔 해놨죠.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제 props는 이제 변경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props를 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고 그러면 바뀐 게 없어요.
처음에 렌더링 됐고 여기 업데이트라는 콘솔 떴고 다시 또 렌더링이 실행돼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스트릭트 모드를 켜놔서 이 콘솔이 두 번 찍히는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프롭스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도 왜 또 렌더링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라고 하시면은 이 프롭스를 통해서 감싸주게 되면은 리액트는 렌더링 과정에서 두 가지 페이지를 거쳐요. 첫 번째 페이지가 렌더 페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가 이제 커밋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메모이제이션을 하면은 커밋 페이지는 우리가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렌더 페이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예요. 왜 반영이 되지 않았냐 하면은 이 렌더 페이지는 뭐냐, 우리가 버추얼 돔이라고 하죠. 버추얼 돔에서 변경점이 생기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을 찾는 거고, 그리고 이제 커밋 페이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다른 것들을 변경을 하는 것들인데, 가령 뭐 함수나 프롭스로 전달되는 함수 같은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 프롭스로 전달되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는 했지만, 여기는 요게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게 리액트의 create element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JSX 문법이죠. JSX 문법으로 이 함수를 리턴하는 이 함수잖아요. 근데 여기도 결국은 크게 보면은 이 react create element라는 거를 통해서 렌더 페이지를 만드는, 호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렌더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즈 콜백을 통해서 커밋 페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요청을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렌더 페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최적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파일에 들어가서 이 친구를 이렇게 리액트 메모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여기서 전달받은 이 값이 바뀌지 않는 한 얘도 렌더링을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저장을 해둬라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여기 있는 100개에 대한 것들이 저장이 돼서 불필요한 렌더링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죠. 제가 세로 고침을 해볼게요. 세로 고침을 하면은 첫 번째 렌더링은 발생을 했어요. 당연히 발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상태 변경이 일어났는데, 원래대로면 여기 이 렌더링 라스트 아이템이라고 해서 콘솔이 한번 또 찍혀야 되는데 찍히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리액트 메모로 감쌌기 때문이에요. 확인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러면 렌더링이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콘솔 1초 후에 지금 상태 변경이 일어났고 다시 또 렌더링이 생겨요. 불필요한 렌더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리액트 메모고요. 그리고 유즈 콜백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불필요한 렌더링 횟수를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매니얼 렌더링 여기 안에서도 또 선언적으로 어떤 함수들을 쓸 수가 있겠죠. 가령 패치 함수 같은 것들을 여기서 호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위 컴포넌트를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냐, 메뉴에서 생긴 이 상태 변경이 밑에 있는 렌더링 컴포넌트를 호출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아래 또 그런 게 있으면은 또 호출을 하고 또 호출을 해가지고 렌더링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불필요한 렌더링 횟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액트 메모랑 콜백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감싸주고 싶다 하면은, 가령 밸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값을 여기에 프롭스로 전달을 해야 될 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렌더링 되면서 또 이 밸류라는 게 재선언되고 하면서 이 아래에 그 렌더링 요청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뭘 사용을 해주면 되냐? 이제 메모이제이션한 밸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뭘 사용해서? 이제 use 메모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명시적인 어떤 값들도 이렇게 메모이제이션 된 거를 전달을 해주면은 불필요한 렌더링 페이지들을 줄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 리액트를 벗어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 렌더 페이즈랑 커밋 페이즈 이 두 개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이 렌더링의 횟수를 컨트롤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우님, 여기 이런 식으로 배열의 매핑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은 전부 다 이렇게 메모이제이션을 해주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런 함수들은 다 유즈 콜백으로 해주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값들은 다 유즈 메모를 써주면 좋은 건가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여기 있는 것들은 보시면은 이게 다 공짜가 아닙니다. 이게 다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일종의 메모리가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즈 콜백이 유의미하게 성능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 해가지고 관련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해서 이런 불필요한 페이즈들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분명 도움이 될 거고, 무분별하게 다 훅으로 걸어가지고 메모리상에서 잡아놓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냥 너무 오버한 개발이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가령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여기서처럼 렌더링이 100번 또는 여기 1000번, 10,000번 이렇게 되는 거면은 당연히 메모이제이션을 해주는 게 좋죠. 이런 경우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개수가 적다든지 굳이 이렇게 메모이제이션을 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라면은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 프로파일러를, 리액트 데브 툴 있잖아요.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그런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면은 도리어 잡아줬을 때, 유즈 콜백을 잡아줬을 때 성능이 하락하는 경우도 분명 있어요. 불필요하게 잡은 경우죠. 이런 거는 개발자가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하는 거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